35쪽 염색체 지도 있지? 염색체 지도 별표 좀 쳐놓고 별표잖아. 좀 난이도 있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자, 염색체 지도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지? 자, 염색체 지도. 예를 들면 하나의 염색체에 A라는 유전자하고 B라는 유전자하고 D라는 유전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 하나의 염색체 상에.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 이렇게. 됐지? 그럼 한쪽의 염색체 상에 이와 같이 대문자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얘가 A 유전자, 여기가 B 유전자, 그 다음에 얘가 D 유전자. 됐지?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정확히 뭘 모르냐면 이것들의 정확한 순서를 모른다는 얘기지. 꼭 유전자가 이렇게 꼭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돼 있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즉 여기에는 B가 아니라 뭐가 올 수도 있고 D면 여기가 뭐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B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일단 염색체 지도란 뜻은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순서와 그 다음에 애들의 거리까지도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만큼의 거리까지도 정확하게 하나의 염색체 상에다가 유전자를 표현을 해주자는 얘기지. 이해됐냐? 이제 이게 염색체 지도라고. 그래서 염색체 지도란 뜻은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순서와 애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표현해주는 내용이야. 거리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고 해.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러한 염색체 지도를 실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건이라는 생물학자가 실제 염색체 지도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 됐지?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염색체 지도를 찾아내냐면 모건이 교차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교차라는 현상에 따라서 무슨 율을 구하게 되니? 교차율을 구하게 되지. 즉 교차율을 뭐 함으로써? 응용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순서라든지 상대적인 거리까지 구해냈다는 얘기지 모건이. 오케이? 이제 그래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야. 이해됐냐? 이렇게. 그래서 실제 교차율을 어떻게 이러한 염색체 지도에 응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살펴볼 테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있다 가정을 할게. 이렇게. 예를 들면 두 가지 유전자가 있다 가정을 할게.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가 있다. 여기가 A라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라는 유전자가 있다 가정을 할게. 됐지? 상대적으로 반대편에는 대립 유전자가 여기는 스몰 A가 있고 여기는 스몰 B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 됐지? 얘들의 거리는 현재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케이? 됐지?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얘들이 이제 한번 복제가 되겠지? 복제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됐어,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복제가 되면서 위쪽 부분에 키아즈마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역시 아래쪽은 형성이 안 됐고, 이렇게. 이해됐냐? 그 다음에 여기 일부가 염색체 일부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뭐야 씨 그림이 이래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할게. 됐지? 그럼 교차라는 정확한 뜻은 원래 여기가 라지 A였고 여기가 라지 B였고 그 다음에 교차가 일어났다는 뜻은 여기가 라지 A가 있으면은 여기가 뭐가 존재해야 되니? 스몰 B가 와야 되지? 이게 A 입장에서 뭐가 된 결과야? 교차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해? 오케이? 이해됐지? 지난번에 교차라는 의미로 표현했잖아. 그럼 여기는 원래 스몰 A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데 스몰 B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야? 라지 B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지? 그렇지? 봐봐. 그러면 이 유전자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계속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A 중심에서 이 원래 라지 B가 스몰 B로 바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즉 여기가 원래는 라지 B였잖아. 그런데 키아즈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라지 B가 아니라 뭐가?
스몰 b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이 유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 라지 b가 스몰 b로 바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두 유전자들은 한꺼번에 이동할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키아즈마가 형성돼 버렸어요. 그 유전자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버리면은 여기서 유전자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가정을 해. 그럼 얘들이 바뀌게 되면은 두 유전자가 한꺼번에 바뀌어 버리지 이렇게 따로따로 바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냐? 알지? 그래서 유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이 하나의 유전자가 가만히 있고 밑에 있는 유전자들이 서로 바뀔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해. 이해됐냐? 오케이? 이해됐지? 자, 어쨌든 그 교차율을 응용을 한 거야. 즉, 교차율이란 두 유전자 간의 거리가 뭐 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면 되겠다. 가까울수록 그 거리는 뭐하다? 가까울수록 교차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 됐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비교를. 이거를 정확히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유전자하고 B라는 유전자 이렇게 딱 가정을 할게. 여기가 A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가정을 할게. B가. 됐지? 이런 경우.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의 경우 A라는 유전자하고 B라는 유전자가 허벌나게 가까워요. 이렇게 허벌나게 가깝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에 복제가 돼가지고 키아즈마가 위쪽에만 형성됐다 가정을 할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아즈마가 위쪽에만 이렇게 형성돼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일부 염색체들이 바뀌어가지고 이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라지 A지만 여기가 바뀌었다라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오는 거야? 스몰 A가 오겠지? 바뀌어버렸으니까 여기는 라지 B고 여기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라지 B가 된다고 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을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는 뭐 라지 A, 여기는 스몰 A, 여기가 스몰 B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럼 A 입장이 됐든 B 입장이 됐든 일단 여기서는 B 입장을 보게 된다면 원래 라지 B가 있는 곳에는 라지 A가 와야 되는데 뭐가 와버렸어? 스몰 A가 와버렸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는 잘 봐. 여기는 일단 라지 A고 여기는 뭐야? 라지 B지.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 두 유전자를 포함한 염색체 일부가 한꺼번에 바뀌어버렸다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와버리니? 스몰 A, 여기는 스몰 B가 와버리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라지 A, 여기는 라지 B, 여기는 스몰 A, 스몰 B가 될 거라고 해? 이해됐지? 봐. 그럼 여기로부터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가정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분리가 될 거고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4가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됐지? 일단은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다 적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가 라지 A면 여기가 라지 B, 그 다음에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라지 B, 그 다음에 여기가 라지 A, 스몰 B, 여기는 스몰 A, 스몰 B. 됐지? 교차된 결과 원래 이 2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교차된 결과 2가지가 더 나와버렸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 이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지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러면 어찌됐든 종류, 개수는 전체 4개가 나오지만
이거를 순서대로 적어볼게. 메가 라지 A, 여기는 라지 B, 여기는 스몰 A, 여기는 스몰 B, 여기 라지 A, 라지 B, 여기 아니, 가깝지? 미안하다.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A, 스몰 B. 알지? 분명히 키 아줌마가 형성돼가지고 여기 중간이 바뀌긴 했는데 실제 결과값으로 보게 되면 교차된 결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지? 분명히 분명히 염색체 일부가 교환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 결과값을 보게 되면 전혀 유전자들 간의 교차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은 결국 교차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결과값이 똑같아 버리니까. 이해되냐? 그래서 두 유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유전자는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차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해.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 이거. 이해됐냐? 알지?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일단은 거리는, 상대적인 거리는 결국에는 뭘 가지고? 교차율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지? 그치? 교차율하고 유전자 간의 상대적 거리는 서로 비례 관계가 되는 거고, 교차율이 크면 클수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교차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전자 간의 거리는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멀리 떨어졌고 여기는 가까이 있단 말이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차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얘들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염색체가 실제 교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보게 되면 실제 교차가 일어난 게 아닌 것처럼 나와버린다고. 됐냐? 됐지? 자, 그럼 볼게. 이거 주어되니? 준다? 그러면 이러한 교차율을 가지고 유전자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알게 되면은 이러한 상대적인 거리를 통해서 유전자들을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순서까지 할 수 있어요. 알지? 지금은 우리가 두 가지 유전자에 간에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순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유전자가 3개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유전자 간의 거리를 가지고 실제 유전자들의 순서까지 정할 수 있다고 해.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A라는 유전자, B라는 유전자, 이제 D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유전자들의 무슨 거리를 알고 싶어? 상대적인 거리를 알고 싶단 말이야. 즉 A와 B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B하고 D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A하고 D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다고. 얘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알고 싶게 되면 각 유전자들 간에 무슨 율을 각각 보여주면 돼? 교차율을 각각 보여주면 되지, 이것들을. 교차율을 실제 각각 구해주게 되면 이 교차율이 곧바로 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 간의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기, 거리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 발음이 안 되냐? 근데 잡으냐? 잡으냐고? 해볼게. 자, A하고 B 사이의 교차율이 예를 들면은 20%였다 가정을 하자. 그치? 그 다음에 B하고 D 사이의 교차율이 예를 들면 7%였다. 그 다음에 A하고 D 사이의 교차율이 예를 들면은 3%였다 가정을 할게. 그치? 그러면 이 세 가지 유전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전자가 뭐라는 얘기야? A하고 B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A하고 D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 이걸 실제 염색체 상에다가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의 세 가지 유전자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라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걸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교차율이 굉장히 큰 것 먼저 표현해주면 돼. 그럼 예를 들면 A가 있다. 그럼 A하고 굉장히 멀리 뭐가 떨어져 있어? D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D 사이의 교차율을 보니까 이 D라는 유전자는 A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되지? 그럼 가까이 있으려면 A 입장에서 D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A 입장에서 D가 어디 있을 수 있어? 아래에 있을 수 있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려면은 이 D라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와의 교차율도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D라는 유전자 같은 경우는 B하고는 7%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A의 위쪽에 있는 게 어느 쪽에?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교차율을 가지고 A들의 실제 거리를 재는데 A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몇 프로? 20%. 그 다음에 A끼는 몇 프로? 3%. 계산 잘 안 하면 미안하다. 20%. 20%.
그 다음 미안. 여기를 13%로 할게. 7%. 미안하다. 그렇지? 그러면 A하고 D 사이는 몇 프로 정도? 7% 정도. 그 다음에 D하고 B 사이는 몇 프로 정도? 13% 정도.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A들의 뭐까지? 순서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이해됐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 구하는 방법은 교차율을 구해가지고 A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본 다음에 그 A들의 순서로 맞춰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를 모건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 거리 값은 우리가 뭐 물리에서 재는 미터라든지 밀리리터라든지 이런 개념 실제 여기다 단위를 써줄 수가 없지. 그래서 거리 단위를 새롭게 모건이라는 사람이 지 이름을 따가지고 거리의 단위를 모르간이라는 단위를 써버린다고 해. 모르간. 이것은 그냥 모건 이름이야. 모건 이름인데 지 이름을 염색체 상에서 유전자들의 거리를 재는 단위로 써버렸다고. 그러면 이 교차율이 20%인데 실제 20%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 표현해버린다고? 20모르간 이렇게 표현해버린다고 해. 상대적인 거리값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지? 그 다음 여기는 7모르간, 여기는 13모르간 이렇게 표현해버리겠지? 이해됐지? 이렇게. 그러면 실제 문제는 이렇게 직접 교차율을 주어지면서 상대적인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안 나오겠지? 직접 뭘 구하게 만들어? 교차율을 직접 구하게 만든다고 해. 알았지?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실험 내용이지. 세 번째, 염색체 지도 작성 실험. 맞춰되니? 딱 방법만 알면 금방 구해봐. 방법만 알면. 그래서 C를, 유전자 C를 D로 바꿀게. 직접 적으면 좀 헷갈리니까. 자, 유전자 A하고 B하고 D가 있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문자 유전자들은 서로 뭐가 되어 있다고 표현해서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해놨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가 또 뭐가 있는데 스몰 a하고 스몰 b가 스몰 d가 있는데 얘들끼리는 각각 대립 유전자 관계고 우열 관계는 얘들이 전부 다 뭐다? 우성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실제 문제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전자형이 완전한 잡종이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있어. 이렇게. 됐지? 일종의 두 가지 형질을 가지고 따지는 유전을 양성이라고 그러고 세 가지를 삼성이라고 그러지? 삼성 잡종이 되겠지? 삼성 잡종. 됐지? 이놈을 완전한 삼성 열성하고 교배를 시키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무슨 교배 시킨 거야? 무슨 교배 시키고 있어? 검정 교배 시키고 있지? 됐지?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로부터 그럼 나오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딱 몇 가지만 나오겠어? 한 가지만 나오겠지? 뭐? 스몰 a, 스몰 b, 스몰 d만 나오겠지? 얘들은 서로 다 연관되어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나오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곧 여기와 교배 결과 자손의 무슨 형 결정하게 돼? 실제 표현형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럼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과 이것들이 만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나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나누기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생식세포 유전자형과 여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서로 만나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해준 거야. 이거는 실제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이거를 좀 더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이게 됐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놈이 바로 이 자손의 표현형이 되는 거지. 이놈이. 이게 됐지? 그러면 이것을 실제 표현형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자손의 표현형을 보면서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무슨 자형을,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해됐냐? 이렇게. 자, 그렇구나. 그럼 이것의 표현형을 보면 되겠네. 그럼 두 번째 표현형은 뭐가 나왔어? 라지 A, 스몰 B, 스몰 D가 나왔지? 그럼 여기서의 유전자형도 뭐라는 얘기야?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되는 거고.
됐냐? 예. 그래서 빠르게 적어볼게. 그럼 여긴 세 번째 뭐냐? 스몰 a, 라지 b, 라지 d. 그 다음 네 번째가 라지 a라고 헷갈려. 뭐야? 라지 a, 라지 b, 스몰 d. 이거 나오나? 역시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냐?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벗어나는 것 같은데? 벗어나지? 아직 안 벗어났냐? 여기 벗어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라지 A, 스몰 B, 라지 D.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 벗어났냐? 예, 끝이야? 이런,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되겠지? 대충 하자, 이렇게. 그럼 자손의 표현형을 보면서 이것을 뭐를? 생식세포의 유전자형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자손이 나온 전체 개체 수를 밑에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고, 여기 몇 개 나왔어? 340개. 자, 이거는 101개. 자, 이거는 99개. 그 다음에 62개. 그 다음에 58개.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도 안 나왔고, 여기가 몇 개 나왔니? 340개 나왔지? 실제 A, B, D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이 결과값을 보면서 아, A하고 B하고 D는 서로 연관돼 있구나. 이걸 실제 확인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놈으로부터 염색체상의 유전자를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라지 A, 여기가 라지 B, 여기가 라지 D면은 여기가 뭐야?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되겠지? 아직 순서는 모르는 거고. 그러면 완전 연관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로부터 나오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딱 뭐만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만 나온다는 얘기지? 즉 연관돼 있는 유전자들이 나오는 개수가 훨씬 뭐하다는 얘기야?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면 중간에 작은 값으로 나온 것들은 무슨 결과 나온 것들이야? 교차 결과 나온 것들이고. 이게 되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유전자들이 서로 뭐에 돼 있다는 뜻이야? 연관돼 있다는 뜻이야, 원래가. 이게 되냐? 그럼 만약 결과값이 이놈이 아니라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놈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서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럼 뭐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야? 라지 A하고 스몰 B하고 스몰 D가 실제 원래 연관돼 있었다는 뜻이 된다고. 그렇지? 이것의 개수가 훨씬 많이 나오고 그러면 어찌됐든 나오는 검정교배 결과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을 가지고 생식세포 유전자형을 확인하는데 생식세포 유전자형 중에서 많이 나오는 놈들이 각 유전자들이 서로 무슨 돼 있다? 원래 연관돼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고 해. 이해됐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값을 가지고 무슨 율을 구하면 각 유전자들 간의 교차율을 구하게 되면 각 유전자들 간에 뭘 확인할 수 있어? 상대적인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러면 첫 번째로 뭐와 뭐 사이에 A하고 B 사이의 교차율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구했듯이 뭘 구해야 되니? B하고 D 사이의 교차율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하고 뭐 A하고 D 사이의 교차율도 구하게 되면은 이 교차율을 통해서 각 유전자들의 거리에 따른 얘들의 순서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해됐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복잡해진 게 뭐냐면 A하고 B 사이의 교차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들이 뭐가 같이 들어와 버리냐면 D라는 유전자까지 같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계산 때리를 한단 말이야. 안 돼. A하고 B 사이의 교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D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D의 결과값 상관없이 이거 사이의 교차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는데 뭐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거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제 그럼 실제 교차율은 전체 나오는 생식세포의 개수에서
실제 뭐 된 결과? 교차된 결과 나오는 생식세포의 개수를 이걸로 나눠주면 되지? 근데 실제 생식세포는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교배한 거야? 검정교배 한 거고. 그럼 검정교배는 결국 전체 무슨 결과? 검정교배 결과 태어난 자손의 전체 수 중에서 교차된 결과 나온 자손의 개체 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일단 전체는 총 몇 개가 나왔어? 1000개가 나왔지? 다 더하면 1000이야. 1000개 중에서 뭐와 뭐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교차된 결과 나오는 자손의 수를 세 가지고 더하라는 얘기지?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된 놈을 뭐하고? 이렇게 검정교배 시켰을 때 나오는 자손의 수를 세라는 얘기지, 결국에는. 이해 안 되니? 이게 열성이잖아. 이거는 우성이고. 그래서 이거를 교배를 시켰어. 교배를 시키게 되면은 어차피 완전 연간이라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이게 나올 거고 얘는 무조건 뭐만 나와? 이거하고 이것만 나오겠지. 완전 연간이라면. 그런데 중간에 교차가 일어나다가 모두 나와야 돼.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자손의 표현형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를 전체 개체수가 총 몇 개란 얘기야? 1000개란 얘기지. 1000개 중에서 교차된 결과 나온 거는 이게 나왔단 말이야. 알았냐? 이제 그러면 뭘 찾으라는 얘기야? 교차된 결과 나온 라지 A하고 스몰 B의 개수하고 그 다음 뭐를? 스몰 A하고 라지 B의 개수를 더하라고. D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러면 라지 A하고 스몰 B만 찾아봐. 라지 A하고 스몰 B 여기 있지? 몇 개? 101개. 그러면 1000개 중에서 몇 개? 101 플러스 그 다음에 라지 A하고 스몰 B 또 찾아볼게. 있어 없어? 여기 있네. 0이지? 알지? 자, 그 다음에 스몰 A하고 라지 B를 찾으라는 얘기야. 스몰 A하고 라지 B 여기 하나 99. 스몰 A 라지 B 여기 있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지금 교차된 결과 나오는 자손의 수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A하고 B 사이에서만. 그러면 1000개 중에서 몇 개가? 몇 개야? 200개. 100. 200개야? 200개니? 그러면 A와 B 사이 교차율이 몇 프로구나? 몇 프로? 20%구나. 맞죠? 200이면 20%잖아. 그러지? 자, 그 다음에 B하고 D 사이의 교차율을 보자고. B하고 D 사이의 교차율. 그럼 전체 몇 개 중에서 1000개 중에서 이제는 뭘 생각하지 마. A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기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D라고 생각하라고. 여기 D라고.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배에 따라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만 나와? 이렇게만 나오면 스몰 B, 스몰 D만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라지 B, 라지 D하고 스몰 B, 스몰 D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 교차된 결과 뭐가 나올 거란 얘기야? 라지 B, 스몰 D,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가 나올 거란 얘기지? 됐지? 그러면 이 표현형을 갖는 자손을 세주면 된다고 해? 됐지? 즉, 라지 B, 스몰 D의 개체수와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의 개체수를 구해주라는 얘기지? 그럼 1000개 중에서 라지 B, 스몰 D 어디 있어? 라지 B, 스몰 D 여기 있네. 62 더하기 라지 B, 스몰 D 라지 B, 스몰 D 여기 있는데? 0이네? 뭐지? 여기인데 0이지?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 어디 있니? 스몰 B, 라지 D 여기 있네. 58 그 다음 0일 거고 더해주면은 전체 몇 개야? 1000개 중에서 몇 개니? 120이야? 그럼 B하고 D 사이 교차율 몇 프로구나? 12%구나.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하고 D 사이의 교차율을 구할게. A하고 D 사이의 교차율. 어차피 B는 생각하지 말고 A하고 D만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전체 1000개 중에서
A들의 교차된 결과 나오는 표현형은 라지의 스몰 D하고 뭐를? 스몰 A, 라지 D를 더해주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전체 1000개 중에서 라지의 스몰 D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101 더하기 라지의 스몰 D 여기도 있네. 몇? 62 더하기 그 다음에 라지의 스몰 D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D 어디니? 스몰 A 라지 D 99 더하기 스몰 A 라지 D 여기도 있네. 몇? 58 전체 더하면 몇 개 나와? 320 나올 텐데? 딱 됐지? 몇 프로? 그러면 A, B, D의 유전자 간의 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만약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뭐하고? A하고 D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D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되고 A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야 되지? 그러면 B는 대략 이쯤 있다는 얘기지? 됐지? 여기가 몇 프로? 32%. 그 다음에 여기가 20%냐? 20%. 나머지가 몇? 12%. 됐지? 그러면 유전자 간의 거리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고 해?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오케이? 이제 그럼 만약에 유전자가 이놈하고 이놈의 개체수가 허벌나게 나와보세요. 이놈에 이게 한 340개 이게 한 340개 이게 한 101개 이게 한 99개 나와버렸다. 그럼 이제는 유전자가 뭐가 연관돼 있어?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지? 이게 됐냐?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연관되어 있는 걸 찾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A하고 B 사이의 교차율을 구해라. 그러면 이때는 표현형을 뭘 찾아야 돼?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를 찾아야 되겠지? 교차된 결과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석할 거고 일단 방금 했던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문제 푸는 요령만 머릿속에 일단 익혀두고 있으라고 해. 됐냐? 됐지?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염색체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끝났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볼게. 어이씨, EBS 안 갖고 왔네.